얼마트가 되느냐, 킴스클럽이 되느냐는. 네, 오늘은 유통업에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대형마트의 대표 이마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쪽에서 이마트만 봐도 얼추 업황에 대한 느낌이 오실 거라 봅니다. 최근자 리포트에서 가져왔는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온라인 시장 확대,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수혜가 될 것이다.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이 충분한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과연 그런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면세점, 그리고 편의점, 할인점, 그리고 백화점이 있는데요. 오늘 다뤄볼 이마트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한번 다 돌고 다음 사이클 때는 할인점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이마트의 매출 비중을 좀 보면요. 일단 할인점이 68%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트레이더스 있고, 이마트몰, 온라인몰이죠. 슈퍼마켓, 편의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가 변동 요인이라고 돼 있는 건 할인점의 성장률. 요거는 조금 안 좋고요. 이제 온라인 사업 성장률이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기 버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셨던 거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게 왼쪽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점, 주요 연결 자회사들, 제가 아재라서 잘 안 가봤는데 부츠라고 화장품 전문점 있다 그러고요. 노브랜드, 삐에르 쇼핑 같은 것들이 전문점에 속하고요. 주요 연결 자회사에는 신세계푸드, 프라퍼티 같은 그런 회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역시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 할인점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게 단데 기존의 할인점의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인점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던 곳인데요. 할인점이 썩 좋지 않죠. 지금 점포수만 나와 있는 건데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비교되어 있지만 점포수가 늘지 못하고 있죠. 대형마트가 겪는 대표적인 규제가 이제 유통산업법 대형마트 출점 환경이 지금 나쁜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속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3사 점포수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죠. 기존 할인점의 성장률이 거의 없죠. 지금 뭐 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새로운 점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뭐 무인 결제나 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건비는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옆에 우측에 보면 직원 수 계속 감소시키고 있고, 문제는 이거라는 거죠. 문제는 매출입니다. 매출이 안 나오니까 아무리 뭐 판관비를 줄인다고 해도 영업이익이 좋게 나올 수가 없겠죠. 쑥닷컴이 반영된 값이니까 실제 오프라인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뭐 크게 오프라인 할인점이 성장세를 보일 거라고 예측할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죠. 뭐 매출이 안 나오니까 영업이익이 좋을 수가 없겠고, 근데 역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할인점 부분에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매출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기존의 할인점은 성장이 거의 없고 오히려 역성장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기 창고형 할인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경우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죠. 이마트도 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스 점포를 좀 늘리려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점에서는 계속 뭐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존의 점포를 많이 없애고 폐점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할인점은 지금 2018년도에 몇 개를 줄였고요. 트레이더스 점포는 계속 늘리고 있죠. 창고형 마트가 앞으로 성장세는 좀 있다라고 보고, 뭐 코스트코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가장 큰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죠. 이 아랫부분이 얇아지고 이 위에 부분이 두꺼워지는데 1인 가구까지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혼자 사는 분이 많아지고 자녀가 없는 부부가 할인점을 잘 안 가게 되잖아요. 많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소모되는 시간을 봐도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로 편의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게 점차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거고, 대형마트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몰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역성장 마이너스 5%까지 나와 있는 거, 기존의 대형마트 시장은 안 좋다,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온라인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흔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약 10% 중반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버프 받으면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대세는 오프라인이 아닌 대세는 온라인이다 라는 거고요. 이마트도 이 시대 변화를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몰, 쓱닷컴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공리 같은 건데 거스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 경제 규모에서 내수시장 나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인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민간소비가 낮은 수준이고 50%도 안 되죠. 그리고 수위도 중요한데 민간소비 비중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내수가 안 좋으면 당연히 할인점 같은 경우엔 판매가 용이하지 않고요. 일본이랑 비교되어 있는 건데요. 이 소비 성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가처분 소득 있죠. 우리가 뭐 세금이나 이자 비용 이런 것들 다 빼고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에서 얼만큼 실제로 소비를 하냐는 건데, 일본도 지금 뭐 경기 침체 장기화 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12년쯤을 기점으로
일본보다 오히려 소비 성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죠. 이렇게 된 이유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소비 성향, 가처분 소득에서 실제로 소비를 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내수시장이 좋을 수가 없겠고, 지금 파란색은 실질 소득이잖아요. 소득은 어느 정도 증가한 게 맞는데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죠. 뭐 이유를 살펴보면 대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자 비용도 좀 큰 편이고 사교육도 문제라는 얘기가 많고, 실질 소득이 이만큼 늘었지만 가처분 소득은 그에 걸맞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 한마디로 망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런 공리도 하나 있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35년에 1인 가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다른 영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보다 더 빠르게 1인 가구가 늘어날 것이다. 거의 뭐 35%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1인 가구가 이제 소비하는 규모가 이제 거의 뭐 30년에는 200조까지 갈 것이라고 돼 있고요. 소비하는 내역을 보면 저기 식음료비, 여기가 이마트에 해당되는 부분이겠고, 월세 관리비, 대출,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갑니다. 어쨌거나 이 식음료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대형 할인점은 큰 메리트가 없겠죠. 시간 소비도 심한 데다가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보통 편의점이나 인터넷 쇼핑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추세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34조를 넘기고 사상 최대치,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거 뻔히 보이죠. 택배 물동량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뭐 골판지 쪽에 한번 테마가 불었던 게 그런 것들이죠.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택배도 따라가는 현상, 이 배경에는 1인 가구 급증에 시장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거고요. 소매 판매액 중에 이커머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끔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이어질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결제액 보면 네이버가 1등이고요. 쿠팡, 옥션 지마켓, 이베이죠. 그리고 11번가 유메프가 쭉 차지하고 있는데, 뭐 전통의 네이버가 강세고요. 쿠팡 역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죠. 이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걸 누구나 예상하기 때문에 이쪽이 치열하게 박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마트가 대응하는 게 신세계랑 이마트랑 통합된 쓱닷컴을 통해서 이 시장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성장률이 상당하죠. 작년 4분기에 27%나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이고, 여기다 코로나까지 더해지니까 쓱닷컴 판매액 추익 보면 증가율이 상당하고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이렇게 지어가면서 공격적으로 이쪽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1인 가구 급증과 내수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존의 대형 할인점들은 성장세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쓱닷컴이 이마트의 성장률의 9% 정도를 기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존재감이 뿜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대세 흐름에서 이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서 최근자 기사를 보면 코로나 사태에도 쓱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대형 마트들이 코로나19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와중에 쓱닷컴 덕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꾸준한 투자와 발빠른 사업이 빛을 봤다. 주요 국내 대형마트 매출은 상당히 감소를 했지만 온라인물의 성장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만회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세하게 보면 이런 얘기죠. 물류창고, 이거 네오라고 읽더라고요. 전년 동기 38% 성장했다는 얘기고요. 쓱닷컴의 성장세는 꾸준한데 이 코로나가 더 버프를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4월 3일자 최근자 뉴스는 쓱닷컴의 실적은 3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마트의 1분기 실적은 주요 유통업체 대비해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 왜 선방하냐면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전했고, 비대면 구매 빈도가 증가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보다 우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온라인 슈퍼마켓 시장이 우위를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는 거고요. 원래 대세는 맞는데 코로나19라는 게 소비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도 온라인 점유율 확대는 기정사실이었는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과거 대비 훨씬 더 빠른 반강제적으로 자가격리나 외출을 좀 꺼리게 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이 다가올 미래를 코로나19가 더 빠르게 땡겨왔다, 앞당겨왔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쓱닷컴의 성장률이 엄청나다는 건데 58%라고 돼 있죠. 지금 성장을 했고, 이 쓱닷컴이 어떤 쪽에 강점을 보이고 있냐면 역시 신선식품이죠. 신선식품 쪽에는 다른 온라인 쇼핑몰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뭐 채소, 수산, 이건 홈플러스 신선식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03년도 사스 때도 그랬고 11년도 일본 대지진 때도 온라인과 편의점 지위가 강화된 계기가 과거에도 있었다. 재난은 소비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필품, 식료품, 이런 신선식품들 같은 온라인 쇼핑 고착화되고요. 앞으로도 빠르게 이런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고. 흐름을 보면 대형마트가 원래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전통시장 거를 많이 뺏어왔고, 2000년대 초반에 대형마트가 대세가 되면서 경쟁이 좀 치열했었고, 이마트가 그 중에 가장 우월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온라인 쪽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이마트 자사몰에서 직접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마켓컬리 같은 회사들이 신선식품들을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더 빠르게 이뤄질 것이고요. 뭐 쿠팡이나 지마켓보다는 신선식품 보관과 배달에 이마트가 확실하게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마트가 승부를 봐야 될 곳은 아무래도 이쪽이겠죠.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에 익숙치 않은 세대들까지 온라인 장보기 경험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소득에 상관이 없고요. 3만원 정도만 사도 충분히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소득 상관없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는 한 번 사용하면 굉장히 간편하거든요. 편하니까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또 이걸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프라인 쪽은 계속 줄어들고요. 온라인 쪽은 더 빠르게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미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과연 이길 수 있냐라는 물음이 생기죠. 단순하게 트래픽만 비교하는 건데 쿠팡이 1등이고요. 그리고 11번가, G마켓, 옥션, 여기 이베이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쓱닷컴과 이마트몰이죠. 상대적으로 좀 내려와 있고요. 후발주자 성향이 좀 있어서 자본, 시간 모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이 이미 치열한 시장이고요. 이마트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죠. 이제 신세계그룹인데 신세계그룹은 여기 5.8% 정도, 한 5위권 되죠. 당연히 독보적으로는 이베이가 1위고요. 롯데그룹이 제일 낮죠. 누구나 아는 시장에는 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고 홈플러스도 대응을 하고 있죠. 풀피먼트 센터라 그래서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롯데 프레시 센터도 오토스토어 기술을 도입하며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에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죠. 결제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쿠팡이 보는 건 우리나라의 아마존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건데 그래도 이마트가 역시 봐야 될 건 이쪽이겠죠. 온라인 식품 시장을 조금 봐야겠는데 앞으로 뭐 이쪽으로 꾸준하게 성장합니다. 보관과 배송이 더 편리한 그런 신선식품 쪽엔 이마트 강점이 있는 게 보이고요. 새벽 배송 시장이 8천억 수준을 작년에 도달했고 이제 올해 더 1조를 넘긴다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장의 흐름이 있으니까 캐파를 계속해서 늘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쓱닷컴 같은 경우에 캐파가 지금 올해 말 정도 되면 배송 캐파가 2만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엄청난 성장세죠. 배송 지역도 현재는 서울과 경기 22개 구였는데 앞으로는 새벽 배송을 더 확대해서 먹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자본이 많이 드는 게임을 하고 있어서 쉽게 버티긴 어려운 것 같은데 이마트는 이쪽에서 조금 더 나은 입장인 건 맞습니다.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이베이 코리아가 지금 시장에 나왔죠. 1위가 현재는 쿠팡이고 이베이 코리아가 경영권을 얼마를 받고 넘기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인수할 수 있는 대상이 쿠팡 아니면 이제 이마트 쪽이 되겠죠. 이 이베이 코리아가 어디로 가는지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이런 신선식품과 이커머스 시장이 다 먼저 움직였는데 매출액 자체는 월마트가 더 높죠. 훨씬 높죠. 2배가 넘는데 이커머스 쪽에서는 아마존이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시총이 훨씬 높죠.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고요. 주가 비교해 놓은 거 보시면 이마트는 지금 주가가 땅굴을 파고 있는데 월마트는 주가가 지금 살아났죠. 살아난 이유가 온라인에서 신선식품을 주문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월마트에 가서 이제 수령을 해가는 형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배송이 쉽지 않은 나라니까 직접 고객들이 시간 내서 찾아가는 형태로 오프라인 매장들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해서 월마트가 살아나고 있다. 이거를 이마트가 봤죠. 온라인 식품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아마존 같이 독보적인 존재는 없고요. 월마트가 단연 1위고요. 월마트는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를 이용해서 주문한 식료품을 직접 수령해가는 그런 형태로 성장세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고 이건 뭐 아마존과 월마트를 비교하는 건데 1,400여 매장에서 이미 이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를 와서 이 물건을 받아가면서 한번 또 마트를 한번 들릴 수도 있죠. 마트를 들려서 필요한 것들도 사가고 또 월마트가 새로운 판로를 홀푸드 점포수보다 월마트 점포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 중에 1,400개 정도를 신선식품 수령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월마트의 성장세가 현재에도 유지 중인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월마트의 성장세를 이끌었던 거는 오프라인 매장들인데 이마트랑 똑같죠. 이제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회사의 성장세에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게 오프라인 매장들이랑 콜라보가 잘 나면서 월마트는 죽지 않고 주가는 계속해서 성장세가 있다. 주가 역시 이렇게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게 한눈에 보이고요. 이마트가 바라봐야 될 곳은 월마트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마트의 현 주가는 이 정도라고 비교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상황에서 앞으로 쓱닷컴 성장과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인다면 예전의 영광을 누리던 이런 식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더 지하실을 가는 거죠.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고 한국의 월마트가 되기 위해선 이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낼 때 다시 주가는 회복될 거라 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유통산업법 시행 규칙 때문에 출점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출점은 유지 또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인구 구조 변화가 가장 심각한데 1, 2인 가구 급증하면서 여기다가 내수 시장도 안 좋고 인구 감소까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대형마트 쪽은 아무래도 어렵다라는 거고, 해외 사업 쪽은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온라인 수요 지속 증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런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새벽 배송 이런 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존재감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건데,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를 모르는 기업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쪽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경쟁하는 게 쿠팡이고, 쿠팡과 이베이 코리아가 이마트 스타컴보다는 존재감이 더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쉽게 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 상황이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는 상황인데, 지금 2016년도에 32만원을 찍고 지금 10만원이 깨진 상황이죠. 주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물리신 분들은 엄청 괴로운 상황인데, 온라인 수요 확대에 따라서 식품 관련 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이마트가 장악해 나간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수가 맞고요.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저렴한 상태니까 반등을 먹겠다라고 하면 역시 매수하셔야겠죠. 근데 반대로 오프라인 대형마트 성장세 없고 쓱닷컴 역시 경쟁이 상당하므로 성장하는 건 맞지만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니까 존재감을 보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존 보유자분들은 뭐 적당히 반등했을 때 손절하는 게 맞겠고요. 키는 쓱닷컴이 지고 있고요. 쓱닷컴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마트의 주가는 살아날 수도 있고 3년째 흐르고 있는 이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마트는 얼마트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얼마트가 되느냐, 햄스클럽이 되느냐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